뉴욕 증시는 3거래일째 오르며 금년 새로운 신고점을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에티오피아 항공기 추락과 관련해 보잉 737 맥스 8에 대한 이륙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보잉은 소폭 반등에 성공했고 S&P 500 11개 업종이 모두 상승권에서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가 예상과 달리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유가가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WTI는 2.4%가량 올라 58달러 26센트를 기록했고 4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북미 협상이 파토나기 전에도 이런 얘기를 했었죠. 서두르지 않겠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협상을 마무리하는데 급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그는 그저 타결 날짜가 언제인지 지켜보겠다. 또 바른 협상을 원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필립 해먼드 영국 재무장관이 영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1.6%에서 1.2%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는 브렉시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것을 배경으로 꼽았는데 노딜 브렉시트에 대처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시황의 원조 머니투데이 글로벌랩 오늘도 힘차게 시작합니다. 방송 보시고 해외 이슈 관련해서 종목 관련해서 여러 가지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 나오는 전화번호로 문자로 주시면 저희가 항시 답변을 드리고 있고요. 또 인터넷을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머니투데이 글로벌랩, MTN 글로벌랩을 검색하셔서 여러 가지 다양한 컨텐츠들도 만나보실 수 있고요. 또 저희 홈페이지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Q&A 섹션을 이용해 보셔도 저희가 상시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창구 잘 이용해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거래일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는 금년에 새로운 신고점을 기록했다. 이런 좋은 소식까지 나오고 있고요. 일단은 보잉 같은 악재가 증시를 짓누르고는 있지만 오늘 보잉이 이틀간의 10% 하락을 뒤로하고 오늘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에티오피아 항공기 추락과 관련해서 보잉 737 맥스 8 이 제트기에 대한 이륙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보잉은 0.5%가량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고루고루 올랐습니다. 특히나 S&P 500 같은 경우는 11개 업종 모두 상승권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증시의 전체적인 분위기 좋았는데요. 어떤 종목들이 올랐는지 특징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아카리 테라피틱스입니다. 224%가량 급등했는데요.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희귀성 자기면역 질환 그리고 염증성 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는 바이오 제약사입니다. 오늘 상승 이유가 있었는데요. 임상시험 전에 FDA랑 회의를 하는데 이 회의에서 소아과 혈전성 미세 혈관 병증에 대해서 이 임상시험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서 FDA가 그래 그렇게 하라 이렇게 승인을 해주면서 FDA 동의 소식에 220% 넘게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두 번째는 프레스비아인데요. 이 프레스비아 플렉시뷰 마이크로 렌즈라는 상표로 노안 교정 솔루션을 제공하는 바이오 제약사입니다. 안과용 의료기기 전문 기업이고요. 오늘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세 번째는 클린 에너지 퓨얼스입니다. 클린 에너지 이름만 들어도 아시겠죠. 북미에서 이 대체 연료로서 천연가스 공급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정유 기업으로는 쉐보렌도 있고요. 또 뭐 여러 가지 엑소모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프랑스 석유회사 토탈 아시죠? 작년에 프랑스 석유회사 토탈이 요거를 인수를 했고 오늘 57% 급등하면서 1달러 23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MSCI 한국지수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형 블루칩들 펀드를 알아보겠는데요. 0.6%가량 하락했습니다. 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0.4%가량 약세를 보였죠. 외국인들이 1,020억 원 넘게 사들였지만 결국 코스피는 2,148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런 흐름을 따라오듯이 오늘 뉴욕 증시 상승세를 MSCI 한국지수는 따라오지 못했고요. 0.7%가량 약세를 보였습니다. 자, FTSE 한국지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낙폭은 좀 적었네요. 0.2%가량 하락하면서 21달러 30센트에 거래를 마쳤고 삼성전자가 19%, SK하이닉스가 5%가량 펀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글로벌 시황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시장 상황 살펴보시겠습니다. 이렇다 할 대여 호재도 없고 불확실성 여전히 가득한 시장입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미국 주식시장의 상승 탄력은 강화되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 기준으로 S&P 500 지수 3거래 연속 상승하면서 연중 또 한 번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전반적인 상황 둘러보죠. 먼저 미국으로 가겠습니다. 미국 주식시장 보시는 것처럼 3대 지수 일자리 상승권에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장 중에 다우 같은 경우 상승폭이 좀 반납되기도 했지만 결국 보잉사까지 상승 마감하면서 역시 0.58%로 다시 한번 빨간불 켜는 모습이었고요. 나스닥 지수가 52포인트나 S&P 500 지수가 3거래 연속 플러스 19포인트가량의 상승세를 연출한 오늘 하루였습니다. 대외적으로 그러니까 미국 밖의 소식들은 상당히 불안한 이유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만큼은 미국 내부 이슈에 상당히 주목한 모습이었는데요. 첫 번째로 호재성 재료로 시황 기사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은 바로 미국의 경제 지표입니다. 한마디로 시장이 좋아하는, 시장이 좋게 해석할 만한 재료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미국의 1월 내구재 수주가 감소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뒤엎고 0.4%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다가 건설 지출 역시 시장 예상과 다르게 조금 더 높게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에 이어서 생산자 물가지수 PPI까지 나왔는데 역시 상승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오면서 연준의 통화정책, 완화적 기조를 계속 인내심을 갖고 할 수 있는 환경이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경제는 그리 너무 나쁘진 않은 상황, 그러나 연준이 인내심을 가지고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여건이 마련됐다는 판단 하에 투자 심리가 자극되는 게 오늘 하루 큰 틀에서의 흐름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불안감을 가질 만한 요소 있었죠. 브렉시트가 하나였고요.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아직 기다리자는 심리 자체는 상당히 강한 상황입니다. 자, 오후장에 새롭게 나온 소식, 이에 따른 변동성을 살펴보신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보잉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여기 보셔야 되는데요. 보잉 737 맥스 운항 미국도 중단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상승폭을 확대하던 보잉사의 주가 그리고 항공주들 다시 한번 꺾이는 모습이 장중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 보잉사에 대해서 믿음을 제시하면서 문제점을 찾을 때까지만 이라고 단서를 제공했다.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그리고 저가 매수세가 함께 몰리면서 보잉 결국 상승 마감했고요. 투자 심리는 여기에 크게 흔들리지는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브렉시트 관련 소식도 나왔죠. 노딜 브렉시트는 피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시장이 예상했던 결과이다 보니까 이 결과 나왔지만 상승 폭이 흔들리진 않았는데요. 계속해서 위쪽에서의 흐름 쭉 긁고 가면서 여러 가지 이슈 소환 미국 주식시장 보시는 것처럼 플러스 마감이 됐습니다. 조용하지만 이슈는 꽤 많았던 오늘 장중 흐름 보셨습니다. 유럽으로 가보시죠. 역시 가장 큰 변수는 브렉시트였습니다. 자, 장중의 흐름을 좀 살펴드리면요. 노딜 브렉시트가 배제될 것이다라는 인식은 강했지만 그 하원 표결 결과를 받아들이기 전에 이 결과는 마무리가 됐다는 부분, 종가는 형성되다는 부분은 보셔야겠습니다. 일단 불확실성 해소 기대감을 안고 오늘 주요국 증시 일제히 상승을 했고요. 독일, 프랑스 모두 플러스였습니다. 하지만 노딜 브렉시트를 피한다고 하더라도 영국 증시 같은 경우는 좀 부진했는데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안고 있었습니다. 영국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1.2로 하향 조정했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계속해서 이 브렉시트 여파, 경제에 미친 영향력 여기에도 시선이 이동하고 있다는 부분 보셔야겠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우호적인 시장 환경 오늘 새벽에도 펼쳐졌네요. 아시아로 보죠. 어제 전반적으로 상황은 좀 어두웠습니다. 일본 증시 그리고 중국 증시 좀 하락이 우세했는데요. 먼저 일본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1% 가까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브렉시트 관련 변수도 투자 심리를 제한하는 요인 중에 하나였고요. 일본 내부의 핵심 기계 수주가 전월 대비 5.4% 감소, 무려 3개월 연속 계속 내리막길을 겪고 있다. 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도 좀 안고 있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 3,000선은 지켜냈지만 1%가량의 하락세였습니다. IT주의 흔들림 특히 더 강했다는 부분 보시고요. 홍콩 증시도 하락, 그러나 대만 가권지수는 내부적으로 탄성 보여주면서 반도체주 완만한 상승 흐름 보였고요. 전체 지수는 0.3%가량 올랐습니다. 신흥국 주식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인도 증시, 베트남 증시 여기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는 요즘 시장 분위기인데요. 인도 증시도 0.58%, 베트남 증시도 0.41% 올랐습니다. 금융 섹터의 힘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부동산도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고 증권, 보험 모두 상승 탄력 보여주면서 이 지수의 오름세를 견인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계속해서 오름세 이번 주 초반부터 나타나고 있는 동남아시아 시장이었습니다. 또 다른 신흥시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바로 남미입니다. 멕시코가 0.46% 올랐습니다. 내부적으로 산업 생산, 경제 지표가 우호적으로 나온 점 플러스 요소라고 볼 수 있었고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증시 역시 상승 1% 플러스였습니다.
시장 지수 쭉 보셨습니다. 이제 외환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 미국의 경제 지표의 달러화는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는 않았습니다. 영국이 노딜 브렉시트는 피했다는 소식 나오면서 파운드와 급등했고 달러와는 좀 상대적인 약세를 보인 오늘 새벽이었는데요.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낸 달러 인덱스 큰 폭의 흔들림 나오면서 0.57% 마이너스 96달러 선까지 후퇴했습니다. 자, 유가 보도록 하죠. 미국의 재고 소식이 오늘 큰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예상 밖의 큰 폭의 감소세가 기록된 미국 재고 소식에 여기에서 움직임 위쪽으로 쭉 향했습니다. WTI 2.4%, 브렌트 역시 1.3% 상승권에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금 가격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금 가격과 같은 경우는 브렉시트 표결 이전의 정규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안고 있는 시장 분위기였는데요. 불확실성은 금 가격의 상승 재료죠. 자, 보시는 것처럼 금 가격 0.9% 오르면서 이번 달 들어서 가장 높은 구간에 거래 마감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시장 흐름 지금까지 쭉 살펴보셨습니다. 이제 종목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월가에서는 어떠한 종목에 주목했고 어떠한 투자 의견을 왜 제시했을까요? 자, 이러한 이야기들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민준 앵커와 함께 하시죠. 네, 전반적인 시장 상황 알아봤고 이제 개별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의견 변경 종목 3가지 들고 왔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아메리칸 퍼블릭 에듀케이션입니다. 이름에서도 바로 알 수 있듯이 교육 사업 영위하는 회사고요. 우리나라 비슷한 업체로는 뭐 서울 사이버대학교, 뭐 현대 직업전문학교 이런 교육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굳이 뭐 온라인이 아니어도 캠퍼스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런 교육 제공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BMO 캐피탈에서 투자 의견 마켓 퍼폼 유지를 하면서 목표 주가는 31달러에서 33달러로 높여 잡았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목표 주가를 또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전망치를 상회한 이익률 그리고 전망치보다 낮았던 순과정 등록세 감소율로 인해서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목표 주가가 상향이 됐고요. 하지만 여기도 옥의 티는 있었습니다. 매출과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보다 낮은 전망이 나오면서 앞으로 사업은 조금 어려울 것이다. 이 부분은 좀 옥의 티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매칭 종목으로는 윌비스 그리고 메가MD 이렇게 2가지 꼽아봤는데요. 메가MD는 뭐 잘 아실 테고 윌비스 같은 경우는 경찰학원 그리고 사이버 아카데미 이렇게 2가지 운영을 하고 있죠. 메가MD 전문대학원 입시 외에도 평생교육원 그리고 직업능력개발원 여러 가지 교육 사업을 대표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로쿠인데요.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를 드렸었죠. 오늘 주가가 14%가량 크게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어떤 회사냐? 일단 뭐 넷플릭스 같은 스트리밍 TV, 뭐 스트리밍 오디오 같은 그런 시장이 대세죠. 그러면은 이 스트리밍 TV를 이용하려면 셋톱박스가 필요하죠. 우리나라 가정집에도 다 LG U+, 뭐 SK 여러 가지 셋톱박스가 하나씩 있는데 이 셋톱박스를 만드는 게 바로 로쿠입니다. 특히나 넷플릭스에 전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 넷플릭스가 자체적으로 셋톱박스 만들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로쿠가 이 셋톱박스를 계속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어제 종가가 5%가량 하락했고 오늘 종가도 14%가량 밀렸습니다. 왜 이렇게 밀리고 있냐? 최근에 루프 캐피털에서 보유해서 매도 의견 제시를 했고 또 맥쿼리에서도 어제 아침에 투자 의견 하향 조정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1월, 2월 그리고 지금 3월 동안 로쿠가 131%가량 올라왔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올 초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좀 과도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넷플릭스가 33%가량 올랐고 S&P 500은 11%가량 올랐기 때문에 그런 상승률에 비해서 로쿠의 상승률은 너무 과도하다. 이렇게 과매수 구간이다라는 판단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사업자의 OTT 셋톱박스 그러니까 로쿠의 경쟁자들은 대표적으로 아마존 파이어 TV, 구글 TV 그리고 애플 TV 이렇게 3가지를 꼽을 수 있고요. 우리나라 매칭 종목으로는 휴맥스, CJ 헬로우가 있는데 특히나 휴맥스 같은 경우는 로쿠처럼 OTT 셋톱박스의 OTT 사업에 진출해 있다.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입니다. 코후입니다. DA 데이비슨에서 매수 의견 제시했지만 목표가는 28달러에서 25달러로 내려잡았습니다.
일단은 반도체 검사 장비입니다. 코후 투자에게는 매수하지만 목표 주가는 내려잡았습니다. 예상치를 하회하는 4분기 매출 그리고 1분기 판매 전망 앞으로 컨센서스가 안 좋다 이렇게 나왔고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상대적으로 안정된 가동률 그리고 일부 제품의 선전으로 인해서 금년 하반기에는 안 좋은 실적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그로 인해서 목표 주가는 더 내려잡을 수 있었지만 보수적으로는 25달러 정도 잡아봤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칭 종목으로는 테크윙 잡아봤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장비의 대표적인 테크윙 후공정 검사 장비죠. 또 유니테스트는 반도체 검사 장비 전문으로 개발하는 생산하는 업체 매칭 종목 두 가지 알아봤습니다. 코후 오늘 7%가량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자, 월가 투자금 변경 종목 세 가지 알아봤습니다.